안녕하세요. 체험마스터입니다. 이번 건보 신입 채용이 아직 서류 마감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23년 건보 인턴 채용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3년 건보 인턴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시라면 꼭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눌러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건보 체험형 인턴의 총 채용 인원은 675명이고요. 그중에 일반 공개 경쟁이 610명, 장애 제한 경쟁이 65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원이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시도군별로 굉장히 많이 세분화해서 뽑기 때문에 지원하는 지역에 따라서는 인원이 몇 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하시기 전에 정확한 정보는 채용 공고문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를 하게 되는 지사에 대한 것들도 자료가 역시 채용 사이트에 첨부가 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형 절차 및 일정을 살펴보면 이번 건보 채용 인턴 채용은 서류 심사와 그다음에 면접 심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서류 심사는 정량과 정성, 면접 시험은 경험 행동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는 4월 14일 금요일 10시부터 시작해서 4월 25일 17시까지만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이 시간 놓치지 말고 지원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접수는 아래 보시는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별 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서류 심사는 25일까지 접수를 하고 나서 합격자 발표는 5월 12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면접 시험은 5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실시하는 걸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및 6개 지역 본부에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서류 심사는 정량과 정성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정량에 해당하는 게 어학 점수와 그다음에 자격증 점수인데요. 어학 점수의 기준은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요 내용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내가 어학 점수에서 몇 점을 취득할 수 있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자격증은 지금 보시는 거에 해당하는 자격증들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번 건보 신입 채용과 동일하게 급수만 다른 동일 자격증은 상위 등급 자격증 한 개만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건 당연히 급수가 같지 않은 다른 종류의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복수로 자격증 점수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취업 지원 대상자와 장애에 관련돼서 역시 우대 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건보 인턴 자소서 항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건보 인턴 자소서 항목은 1번부터 4번까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고 글자 수는 각 항목별로 500자 이내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입 채용 때와 동일하게 동일하게 4개 항목에 각 항목 500자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요. 신입 채용 항목과는 좀 항목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항목을 알아보면요. 본인이 소속된 조직, 학교 동아리 등에서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본인이 맡은 역할 이상으로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한 이유와 행동, 결과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고 했는데요. 자, 이 항목에 대해서 쓸 때 저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건보 어떤 뭐 지사든 분부든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에게 상사나 뭐 선배가 당연히 업무를 주겠죠. 그때 여러분은 인턴이기 때문에 분명히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상대가 기대한 것, 즉 선배나 상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제출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당연히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아 이 친구는 진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 점을 놓고 생각해 보면 어떤 소재를 선택해야 할지, 즉 1번 항목에서 필요한 소재가 무엇일지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속된 조직에서 선배 혹은 교수님이 나에게 준 어떤 역할 혹은 업무의 기대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내가 제공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소재를 갖고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은 작성을 위한 소재를 택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어떤 자료를 예를 들어 교수님이 좀 조사해 달라고 했어요. 그때
단순히 자료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가 어떤 업무에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조사한 것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첨부하거나 조사한 자료에 필요한 내용만 따로 만들어 주석 같은 것을 달아서 제공해서 선배 혹은 교수님의 업무 효율을 되게 내가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래서 선배님이나 뭐 교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 '훨씬 더 얘는 더 높은 수준의 업무를 줘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해서 더 높은 수준의 업무를 내가 하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 요런 형태로 항목으로 작성을 하신다면 1번 항목 굉장히 잘 작성하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인제 학교에서밖에 생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 소재를 택하시는 거고요. 혹시 뭐 학교 아르바이트든 아니면 뭐 실제 조직에서 어떤 업무를 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2번 항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항목은 스스로 생각할 때 본인이 타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경험에 대해 당시 상황과 행동,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 항목은 건보 신입자소서 항목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의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분이 지금 그 지원하시는 건 인턴이기 때문에 업무로 한정 짓지 않고 일단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업무상에서 내가 높은 도덕성을 유지했던 사례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만, 없다면 꼭 업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일단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이 요구하는 도덕성이라는 것은, 즉 건보가 요구하는 도덕성이라는 것은 결국 직업 윤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어떤 회사들 마찬가지겠죠. 그 건보에서의 직업 윤리는 결국은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서 고객들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즉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즉 그러면 이걸 되게 어긋나게 하는 행위가 있다면 결국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혹은 내 업무 효율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내가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게 처리를 하면 당연히 고객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따라서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은 이런 측면에서의 소재, 즉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즉 내가 안다고 혹은 업무 효율에 도움이 된다고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게 처리한 게 아니라 반대로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처리했던 걸 소재를 찾아서 접근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걸 했을 때 아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편의를 봐주지 않고 원칙을 지켰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 부합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3 번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본인이 주도적으로 어떤 것을 개선해 본 경험에 대해서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과 결과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고 했는데요. 자, 이 항목도 건보 신입 자소서 항목과 약간 비슷한 맥락의 문항이긴 합니다. 하지만 약간 인턴이라는 점 때문에 문항을 약간 다르게 변형을 하긴 했는데요. 자, 이 질문은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었거나 혹은 이미 기존의 방식이 있었지만 내가 그 방식에 문제의식을 갖고 더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개선했던 소재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 항목이 요구하는 바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때 좋은 소재는 어떤 절차나 방법 등을 개선한 것이 되게 좋은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건보에서 여러분이 업무를 한다면 결국 어떤 절차나 방법 등을 개선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외부 고객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혹은 불편한 규정이나 어떤 절차 혹은 방법이 있다면 이건 고객 만족도를 낮추고 업무 효율도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즉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시행해 왔던 것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신입의 눈으로 기존 직원들은 볼 수 없는 그런 점들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직원을 원한다고는 것을, 건보가 원한다는 것을 이 항목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소재를 선택하고 문항을 작성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자소서를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항목을 보면요. 어떤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대안을 두고 고민했던 경험에 대해 당시 상황과 고민한 이유, 대안을 선정하기 위해 고려했던 점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과제 혹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중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한두 가지뿐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요건, 즉 시간, 돈, 인적 자원, 인프라, 흔히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 등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대안을 선택하고 한 가지가 남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두 가지 정도가 남았다면 더 큰 성과 혹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혹은 어떤 뭐 유지 비용 혹은 그런 측면에서 더 우세하다라고 할 수 있는 우수한 것을 선택하면 조직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 항목을 전개한다면 당연히 작성에 저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때 소재 선택은 당연히 가급적 건보에서 업무를 생각해 보시며 어떤 업무 상황이 발생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이 영상을 통해서 자소서를 잘 작성하시면 상관없지만 혹여라도 작성하시고 나서 작성하시면 사실 때 어렵거나 하고 나서 '내가 첨삭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제 영상의 영상 정보란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니깐 네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건보 인턴 자소서 항목 4 개에 대해서 각각 살펴봤는데요. 이 영상이 건보 인턴 자소서를 작성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좀 제발 꼭 좀 눌러 주시고 혹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